새벽 5시 반. 박순애는 항상 같은 시간에 눈을 뜬다. 알람은 울리지 않는다. 몸이 먼저 기억한다. 창틀에 내려앉은 찬 공기가 방 안을 스치고 커튼 사이로 묽은 빛이 스며든다. 전기 포트가 끓는 소리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본다. 굳이 볼 일은 없다. 그래도 본다. 어제와 다를 게 없는 골목과 그 골목을 서두르게 가로지르는 새벽방차의 붉은 미등. 아침은 늘 간단하다. 식빵 반쪽, 달걀 하나, 미지근한 우유 한 컵. 식탁 의자에 앉으면 의자의 나무결이 허리를 정확히 짚는다. 빈 의자 하나가 맞은편에 앉아 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의자는 아니지만 자리를 치우면 방이 더 비어 보일 것 같아 그대로 둔다. 그녀는 잘 웃는 편이었다. 한때는 이웃들과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던 사람이었고, 시장에서 단골 떡집을 챙겨 먹던 사람이었고, 어린 손주가 놀러 오면 손수 수박을 잘라주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계절이 몇 번 바뀌는 사이 전화벨은 뜸해지고 문 앞 슬리퍼는 늘 한 켤레뿐이 되었다. 가족들은 각자의 바쁜 시간을 살아가고 주말의 약속은 다음 주말로, 다음 주말은 또 그 다음으로 미뤄졌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옳다는 사실이 마음을 덜 아프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안다. 점심은 혼자 먹기 쉬운 것들로 채운다. 국은 한 번 끓여 이틀을 나눠 먹고 반찬은 소분해 냉장고에 채운다. 전자레인지 문을 여닫는 규칙적인 소리가 집안의 가장 또렷한 리듬이 된다. 식사 후엔 짧은 낮잠. 소파에 앉아 눈을 감으면 금방 1시간이 사라진다.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방 안은 유난히 조용하다. 그녀는 그 조용함을 빈소리라고 부른다. 텅 빈 소리가 방 안을 천천히 메우고 어느 순간 가슴께까지 차오른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했다. 엄마나 할머니라는 호칭이 싫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이름으로 불릴 때 자신이 한 사람의 세계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듯했다. 요즘은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거의 듣지 못한다. 택배원은 성만 부르고 병원 번호표는 숫자를 부른다. 문득 자신이 번호나 역할들 속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사라지는 느낌을 받는다. 그날도 주민센터를 지나쳤다. 무심히 놓인 게시판 앞을 스칠 때 작은 전단 한 장이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실버 요가 합창단 독서 모임 신규 회원 모집 활자 몇 줄이 낯선 온도를 품고 있었다. 합창단이라는 단어에서 오래전 교회 성가대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잠깐 서 있었다. 그리고 발을 옮겼다. 다음 날 다시 게시판 앞에 섰다. 그 다음 날도. 셋째 날 종이의 하단을 조심스레 뜯었다. 연락처 끝자리가 손끝에 눌렸다. 첫 모임 날 그녀는 평소보다 이르게 집을 나섰다. 거울 앞에 서서 목도리에 각을 맞추고 코트를 여미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오는 것을 느꼈다. 낯선 문을 여는 일은 언제나 체온을 올린다. 작은 강당에는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다. 사회자는 서로의 이름을 먼저 나눠요라고 말했다. 그녀의 차례가 왔다. 박순애입니다. 이름을 말하고 나니 생각보다 큰 소리가 입에서 흘러나갔다. 한 사람이 되받아 말했다. 순애님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도 말했다. 순애님 어서 오세요. 그때 그녀의 귀에 오랜만에 맑은 종소리가 울렸다. 이름으로 불릴 때만 울리는 아주 개인적인 종소리. 합창단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호흡이 짧아졌고 음은 자주 갈라졌다. 그러나 옆자리에 누군가가 조용히 박자를 짚어주고 뒤편에 누군가는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실버 요가는 몸을 무리시키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진행되었다. 척추를 곧게 펴고 숨을 길게 내쉴 때 그녀는 자신의 몸이 여전히 자신을 지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독서 모임에서는 같은 문장을 읽고도 서로 다른 장면을 떠올린다는 것을 알았다.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는 각자의 얼굴을 닮아간다. 돌아오는 길, 골목 초입에 가로등이 켜졌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은 아직 깊지 않았고 초승달이 얇게 떠 있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오늘 이름을 3번이나 들었다. 일상이 조금씩 변했다. 아침 식탁 반대편의 빈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그 공백이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냉장고에는 공동 부엌에서 나눈 반찬통이 하나둘 쌓이고 현관에는 모임에서 나눠준 작은 우산이 새 식구처럼 기대었다. 휴대전화에는 익숙지 않은 이름들이 천천히 등록되었다. 요가 영예, 독서미자, 단장 선배. 알림음이 울릴 때 그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합창단의 첫 무대가 다가왔다. 지역 축제의 낮 공연, 12분짜리 배정 시간. 검은 상의와 흰 하의를 맞춰 입고 작은 스카프를 목에 둘렀다. 무대에 오르기 전 그녀는 손가락을 한번 접었다 폈다. 지휘자의 손이 올라가고 피아노가 첫 음을 깔았다. 노래는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심은 모자람 없이 객석으로 흘렀다. 그녀는 노랫말의 한 줄을 마음속으로 따라 읽었다. 오래 기다린 끝에 다시 만나자. 노래가 끝나고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짧고 환했다. 그 박수 소리에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가린 얇은 막이 조금씩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그 무렵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잦아졌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녀가 먼저 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통화의 첫마디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잘 지내니? 였지만 요즘은 오늘 합창 연습이 있었어. 혹은 다음 주엔 독서 발표야가 먼저였다. 자신의 하루를 먼저 건네자 대화는 의무에서 이야기로 바뀌었다. 목소리의 온도가 달라졌다. 어느 날 독서 모임 발표를 준비하며 그녀는 오래된 사진 상자를 꺼냈다. 젊은 날의 얼굴,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소란, 남편과 함께한 짧은 여행들. 사진을 한 장씩 넘기다가 손이 멈춘다. 남편의 미소가 선명하다. 그녀는 사진 속 사람에게 속삭이듯 말한다. 여보, 나 아직 듣는 귀 있어. 내 이름 불러주는 사람들이 또 생겼어. 사진은 여전히 말이 없지만 방 안의 빈소리가 그날만큼은 일찍 물러났다. 겨울이 깊을수록 모임은 더 따뜻해졌다. 김장철엔 함께 배추를 절였고 첫눈 소식이 들리던 날에는 뜨거운 차를 나눴다. 달력을 넘기며 작은 약속들이 생겼다. 다음 달에 전시회를 보러 가자는 약속, 봄이 오면 근교로 소풍을 가자는 약속. 약속은 생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든다. 그녀는 스스로를 기다리는 사람에서 만나는 사람으로 바꾸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다. 외출 전 모자를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고 길을 걷다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걸음걸이를 한 번 더 살폈다. 오래 접어둔 취향이 다시 펼쳐졌다. 새로 산 작은 손거울에 웃는 얼굴이 자주 비쳤다. 봄 주민센터는 1인 가구 안부 살핌 자원활동가를 모집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신청서를 썼다. 면담 교육에서 강사는 눈앞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녀는 적었다. 이름을 먼저 묻기. 첫 방문날 문틈으로 조심스레 얼굴을 내미는 노인을 만났다. 말수가 적었고 방에는 향이 약간 썼다. 그녀는 서둘러 말을 채우지 않았다. 대신 손에 가져온 따뜻한 차를 천천히 건네고 이름을 물었다. 상대는 자신의 이름을 낮게 말했다. 그 순간 그녀는 오래전 합창단 첫날의 자신을 떠올렸다. 누군가에게 이름으로 초대받는 일, 그것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한다는 사실을. 활동은 한 달에 2번으로 늘었다. 방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마다 그녀의 걸음은 가벼웠다. 도움이 되어서라기보다 누군가의 이름을 또 하나 마음에 담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데웠다. 이름은 기억 속 작은 등불 같다. 하나 켜지면 어둠은 그만큼 물러난다. 가족과의 거리는 가까워졌다. 근사한 이벤트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삶이 자기 축을 찾았기 때문이다. 주말에 손주가 놀러오면 그녀는 함께 동네 도서관을 갔다 오고 텃밭 체험 행사에 같이 다녀왔다.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말했다. 할머니 친구들이 많네. 그녀는 웃었다. 아이의 말이 칭찬처럼 들렸다. 여름, 합창단은 작은 요양원을 찾았다. 이른 오후, 햇빛이 커튼을 통해 나비처럼 흔들렸다. 노랫말이 방 안을 천천히 채울 때
침대에 누운 할머니 한 분의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끝나고 다가가 손을 잡았다. 마른 손이지만 힘이 있었다. 그 손이 그녀의 손을 꼭 쥐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인용하지 않아도 된다. 고맙다는 뜻이었다. 그 두 글자의 온도는 오래 남았다. 가을, 독서 모임에서 그녀는 작은 발표를 맡았다. 책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발표는 어느새 자신의 변화에 닿았다. 기다리던 사람이 만나러 나왔을 때 생기는 일, 이름이 불릴 때 사람은 다시 숨을 길게 쉬게 된다는 일, 약속이 생기면 내일이 조금 더 밝아 보인다는 일.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났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마음속의 종이 다시 울렸다. 그의 겨울 초입, 그녀는 한 장의 카드를 만들었다. 앞면에는 이름, 뒷면에는 작은 문장. 당신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자원활동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연말 인사와 함께 그 카드를 건넸다. 받은 이들은 의아해하다가 이내 웃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당신은 누군가의 삶이라고 말해주는 일이라는 것을. 계절은 또 바뀌었다. 어느 토요일 모임 사람들과 버스를 타고 근교로 나들이를 갔다. 들판은 햇빛을 길게 깔아놓았고 바람은 까슬까슬했다. 도시락을 나눠 먹고 단체 사진을 찍었다. 사진사가 하나, 둘, 셋을 외치자 모두가 입모양을 크게 벌렸다. 그녀의 입에서도 오래된 단어가 맑게 튀어나왔다. 치마이너스즈. 돌아오는 차 안, 그녀는 창밖으로 기울어가는 빛을 오래 바라보았다.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잔잔했다. 오늘도 내 이름을 많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실 하나로 충분했다. 밤, 집에 돌아와 코트를 벗고 불을 켰다. 빈소리가 달려오지 않았다. 대신 오늘 들은 웃음소리의 잔향이 벽에 가만히 기댔다. 그녀는 작은 노트를 펼쳐 짧게 썼다. 오늘 나의 자리 둥근 원한 이름이 있는 자리.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기다림으로 하루를 채우지 않는다. 오늘 만날 사람을 떠올리고 내일의 약속을 달력에 적는다. 누군가의 첫 발걸음을 함께 떼어주고 또 누군가의 마지막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준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안으로 파고들던 외로움이 밖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의 속도가 된다. 이제 그녀를 설명하는 말은 단정하다. 아이들의 엄마이자 손주의 할머니이면서 동시에 이름을 가진 한 사람, 박순애. 합창의 알토, 독서 모임의 발표자, 이웃의 벗, 낯선 이의 첫인사를 건네는 사람.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넓혔다. 역할들이 이름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름이 있을 때 역할들도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도 알았다. 어느 늦봄 저녁, 창문을 열면 차갑지 않은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식탁의 반대편 빈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그 의자는 부재의 표지가 아니라 환영의 자리다. 내일 누구와 함께 앉을지 그녀는 생각해둔다. 전기포트가 다시 끓는다. 머그잔에 따뜻한 물이 차오른다. 그녀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다. 그리고 조용히, 또렷하게 자신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본다. 박순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집 안 어디선가 또 하나의 종이 맑게 울린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소리. 오늘을 끝내고 내일로 건너가게 하는 소리. 이제 그 소리를 따라 그녀는 다시 천천히 살아간다. 기다리지 않고 만나러 가는 사람으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한 사람의 빛으로.